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주말인데도 여러가지 빅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주 극단적인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이야 그야말로 공매도라는 극약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고요. 올해 주식시장은 그냥 버리고 가는 게 속이 편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그냥 금융시장의 약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도 부동산 시장과 디커플링,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운명 공동체로 가는 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거. 굳이 금은방 가서 커플링 안 해도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은 이렇게 같이 가는 커플링으로 가고 있네요. 그 커플링과 이 커플링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냥 그렇게 의미만 통하면 만사가 오케이죠. 그만큼 복잡한 지표가 체감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극한으로 얼어붙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지몽, 미리 꿈에서 죄다 봐버린, 그래서 어딘가 신비감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비감 운운하는 것 자체가 배부른 소리, 정말 섬뜩할 만큼의 부동산 시장 변동 요인이 정말 사방에서 날아오는 뺨따구를 때리는 지표들 정신없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코스피는 결코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엊그제 증권사 교보증권에서도 아주 뼈있는 말들을 쏟아냈죠. 부동산은 현재 금리 상태의 장기 유지와 내재 수익률, 안전자산 수익률의 역전 상태를 감안 최고점 대비 최대 50% 이상 추가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나락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동산 시장 역시도 상당한 하방의 위험이 산재에 있다는 말들을 쏟아낸 건데요. 일단 코스피가 전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건 그만큼 한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미리 보여주는 이 수치가 주식시장 지수로 박혀 있는 건데 이게 흔들리는 이빨처럼 잇몸이 다 망가진 상태. 앞으로 빠질 일만 남은 건데 당연히 외국 자본이 코스피 시장에서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빠져나오는 거고 가뜩이나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외국 기관과 투자 자금은 더 이상 한국 시장에 착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대로 비행 궤적을 바꿔서 다른 타겟으로 회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동학개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각계 전투로 주가 밀어 올리고 싶어도 개미는 그냥 침체라는 시황에 밟히면 찍소리 못하고 압사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게다가 거대한 주식풀을 떠받칠 자금력도 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뜩이나 기업 실적이 상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도 엎어치고 매치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침체된 금융시장에 현금 탄을 들고 뛰어들어올 수 있고 그만큼 경제지표라는 검은 먹구름 몰고 오는데 돛담배 띄워놓고 뭔가 낚이길 기대하는 건 퍼펙트 스톰 맞기에 딱 좋은 거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실질소득 감소 추세에다가 가처분 소득까지 줄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통해서 부채로만 헛배를 불린 것 이것마저 꺼지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극심한 빈사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코스피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그대로 시연해주는 금융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자산시장의 부실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런 쎄한 분위기를 그대로 던져주는 지표가 또 나왔는데요. 바로 KB 부동산 지수. 금융권에서 나오는 지표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수치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드디어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마이너스 수치가 떴습니다. 이런 지표 잘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금융회사도 부동산이 물린 게 많아서 지표가 흔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제일 안 좋아하는 수학 기호가 바로 마이너스. 근데 주간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마저 매매 가격 변동률에 마이너스라는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변동률 마이너스 0.01%. 이거 정말 개미 눈곱만큼의 지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동안 그래프 궤적이 확실히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쭉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지만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았는데요. 결국 15주 만에 본격 하락 전환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 주 0.01% 떨어져서 7월 이후로 하락 전환을 한 거고요. 아주 의미가 있는 분기점이죠.
그리고 한국 부동산원 조사도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실거래가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역시 9개월 연속 상승세였지만 0.5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전체 부동산 시장을 안배해서 데이터를 내놓는 두 곳이 본격 하락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지표를 내놓는다는 건 그만큼 실거래 현장의 하락세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표는 언제나 안정적인, 방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본격 마이너스 지표가 뜬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게 돌아갈 건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한 신호라 볼 수 있고요. 단적으로 KB 주간 매매가격 지수 전체 숫자를 봐도 강남 11개구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꼬리표를 달지 않고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숫자로 보이는 거죠. 그냥 혼자 손 들고 눈비 내리는 날 서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나머지 강북 14개구 마이너스 전환,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해도 마이너스, 5개 광역시 역시도 대부분 대전만 제외하고 마이너스로 획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매도자 입장에서 누가 빨리 캐치를 하고 빠져나가느냐, 그러니까 철수를 되도록 서두르는 분들이 내상을 덜 입을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자 입장에서 누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관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분들이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매도와 매수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상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 블렌딩, 섞이지 않을 운명인데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첨예하게 서로 간에 대립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서울 거래 보세요. 이게 뭐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거래량 맞습니까? 아니 거의 다 먹은 옥수수 같아. 거의 모든 알들이 비어 있어서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는 잠을 자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냥 촛불 켜고 앉아 있는 거야. 사방이 암흑천지인데 외롭게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 그만큼 거래량의 암흑시대가 도래한 거죠. 이거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매도자들 뇌리를 스치고 지나갈 겁니다. 이 정도 거래량을 뭐 글쎄요. 살면서 처음 보는 지표인 것 같죠. 1차 하락 시기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하게 거래량은 마지막 입새와 같은 모습 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라도 몰아치면 한 번에 날아갈 정도의 야윈 한 자릿수 거래. 앞으로 집값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지난해 22% 폭락을 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올해 들어서 상반기 12%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활을 예고했지만 그게 승리의 V자가 아니라 W자 하락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다시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근데 이번에는 그 W자를 완성하는 마지막 궤적은 00, 굿바이 할 가능성 높아요. 그냥 W자의 한 획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집값은 하향 추세에서 좀처럼 치고 나오질 못하게 될 겁니다. 제일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경기 침체. 세상의 모든 집값을 블랙홀 하나의 공통분모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최대 악재죠. 그 모델이 중국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점. 이것 또한 뭐 상당히 의아한 느낌을 주는 게 독일이 지금 우리나라 집값하고 아주 똑같은 양상으로 움직였습니다. 상반기 집값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집값 폭락 양상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여타의 대외적인 금융 환경이 변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 집값을 타격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경기 침체 탓이었어요. 우리도 GDP 증가율이 변변치 않은 상황, 독일 역시도 0%에 그치면서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얻고 있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침상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퇴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자꾸 링겔 꽂고 안정을 취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니 독일은 세계를 아우토반으로 깔아놓고 독산사 자동차들 내달리지 않았습니까? 벤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아먹었을 거야. 그냥 눈에 밟히는 게 벤츠였는데 이젠 그렇게 제조업 중심의 동력이 딸리기 시작했죠. 독일도 우리나라하고 수출 구조가 똑같아. 중국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거의 혼수 상태잖아요. 부동산 시장 무너지면서 경제 지표는 꺼지고 물가는 내려앉는 전형적인 디플레로 가고 있고 그러니 중국 시장의 독삼사 자동차가 팔릴 리가 없죠. 할인을 엄청나게 때려도 수요가 없네. 그때부터 내리막길. 독일 행정도 워낙에 깐깐해서 이게 혁신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외국 기업에서 투자 좀 해보겠다고 접근을 해도 뭐 허가 내는데 반년 혹은 1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니 당연히 투자 수요는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그냥 시퍼렇게 경제가 멍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독일과 조금 더 다른 면이 없습니다. 중국 비중이 제조업 수출에서 반도체가 엄청난 파일을 차지하고 있고, 잠재 경제 성장률도 1.4%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이 수치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독일이 가는 걸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 그동안 서울 PIR, 주택 사기 위해서 가구 소득을 모아야 하는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30이라는 수치가 넘어가고, 즉 3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30살부터 돈 모으기 시작하면 이거 60이 되네? 이제 은퇴할 시점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인생을 그야말로 갈아 넣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변 중국은 46, 홍콩 44, 중화권도 워낙 부동산에 돈이 몰빵이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집값은 천장을 뚫을 정도로 올라간 거고, 그렇게 쌓아놓은 자산이 죄다 부채였으니까 지금 헝다, 비구이위안 덜렁덜렁 하잖아요. 가뜩이나 경제는 폭망, 디플레로 가고 있고, 이런 부동산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결국엔 나달이 다 빠져나간 껍데기 자산 들고 서 있는 3대 비극에 버금가는 집값 하락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총재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준금리가 예전처럼 1%대로 떨어져서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적어질 거라는 생각 꿈도 꾸지 말라 경고를 했죠. 결국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장과 맞물리는 건데, 글쎄요, 미국이 쉽게 자국의 통화 패권을 쉽게 내줄까? 요 몇 년간 기준금리 인상으로 타노스 건틀렛을 능가하는 손가락만 튕기면 세계 금융시장이 술렁거리는 극강의 파워를 얻은 건데, 절대로 기축통화의 본자는 내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한국은행도 8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는 보고서도 내놨어요. 결국엔 한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 존재감 확인을 해야 하는 한은 입장에서도 지금 시중은행의 횡보가 너무 각자도생으로 가기 때문에 주의 환기차, 기준금리의 좌표를 확실하게 찍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건 좀 두고 봐야 하겠고요. 이런 여러 집값 추이의 하락세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실 쪽이죠. 지난주 파크리오가 거의 획을 그은 거래를 쏟아냈는데요. 국평 33평이 고점 25억 3천 대비 19억 2천에 거래가 됐죠. 6억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19층 고층에서 일단 송파구 잠실 쪽 아파트가 흔들리면 모든 곳이 흔들린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만큼 집값 좌표를 찍는 곳인데, 이런 의미 있는 거래가 나왔고요. 낙폭도 두툼해 보입니다. 그리고 소형 평수에서도 거의 2, 3억이 빠지는 거래 나왔고요. 소형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중대형으로 가도 5억 이상의 낙폭, 50평대도 5억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크리오 전체 평수가 큰 폭으로 빠진다는 건 이제 서울 저층에서 나오는 낙폭이 모든 평수로 확대가 될 거고, 그만큼 집주인들에게 뼈가 시릴 만큼의 하락 거래로 내놔야 퇴로가 열리게 되는 혹독한 겨울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돌아가는 판세, 빚을 지지 않았거나 집을 사지 않은 분들에게는 모든 곳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반전도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아주 의미 있는 지표, KB 시세에서 이런 지표들이 쏟아진다는 건 실제 거래 현장에서 얼마나 혹독한 부동산 겨울이 시작이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락장은 하락장도 아니죠. 연말로 가면서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불난 집에 다시 뛰어들어가는 사람 없죠. 모두들 대피하기 위해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만큼 위기일발의 순간이 폭탄처럼 터지면서 엄청난 화염으로 주변 집값을 화마로 불살라버릴 대위기가 이미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상승일변도의 언론 환경도 이젠 완전히 바뀐 것을 보면 이제 하락 조짐이 아니라 완벽한 하락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 거냐에 대한 관심사로 이어질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격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